60세 편의점 사장, 국민연금 기대했는데 퇴직 후 마주한 잔혹한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나도 은퇴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시절과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나서 느끼는 괴리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60세의 퇴직 후 국민연금만큼은 든든하겠지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말이죠. 사실 젊었을 때야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고 막연히 나중에 연금이 좀 나오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 시점에 도달해 보니 매달 나오는 연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고 더 이상 일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생활비는 계속 들고 이러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세에 편의점 사업을 접고 은퇴를 선언한 김 사장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은퇴 후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와 이미 은퇴한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김 사장님의 편의점 은퇴기. 먼저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사장님은 올해 60세로 한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초반부터 제2의 인생을 찾겠다고 퇴직 후 편의점을 인수해 운영하셨어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 많잖아. 나도 해볼 만하겠다 싶어 가볍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쉬운 장사가 아니었어요. 편의점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 직원 한두 명 두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직접 가게를 지키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편의점 이익은 생각처럼 크게 남질 않았어요. 그래도 김 사장님은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되고 본격적으로 은퇴를 결심해보니 정작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액이 생각보다 턱없이 적었던 거예요. 예상보다 훨씬 작은 연금의 적자니 당황한 김 사장님은 은퇴 후 이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감이 들었다고 해요. 정말 은퇴 후에도 계속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부인과 상의 끝에 편의점 문을 닫으면서도 일정 부분은 다른 일을 더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사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셨을까요? 첫째, 건강 문제였어요. 젊어서부터 위장이나 허리 통증이 잦았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24시간 근무 체제에 가까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병원비가 점점 늘어갔어요. 둘째, 국민연금 액수가 충분치 않다는 점. 월 몇십만 원 나오는 연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니 한계가 뚜렷했죠. 셋째, 60세가 되고 보니 어디 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고 은퇴자를 우대해주는 일자리도 급여가 높지 않아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 내가 국민연금 말고도 따로 준비를 더 해놓았어야 했나? 하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 거예요. 2. 사례 3가지 은퇴 후 연금 부족을 실감한 사람들. 1. 65세 아파트 경비원 박씨. 첫 번째 사례로 제 지인 중에 박씨라고 계신데요. 나이는 65세 정도 되셨고 원래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래도 박 씨는 국민연금 30년 부었으니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후에 월급처럼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로는 어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근처 아파트 경비직을 찾으셨죠. 박 씨가 하시는 말씀은 연금이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고 막연하게 믿었는데 받고 나니 집 관리비랑 기본 생활비에도 벅차네. 덤으로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박 씨가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은 대략 90만 원 수준인데 아파트 경비로 일해서 또 8,090만 원을 벌고 부인도 가끔씩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고 있으니 이래저래 맞춰보면 간신히 살림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은퇴 후의 해방감이라고들 말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계속 일해야만 먹고 사니까 해방감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박 씨가 젊었을 때 조금 더 개인연금이나
저축 같은 걸 해뒀다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엔 여유가 없었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거죠. 이 58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윤 씨. 두 번째 사례로 윤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윤 씨는 50대 초반부터 프리랜서로 일해왔는데 프리랜서는 국민연금이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만 해놓고 중간중간 수입이 없을 땐 몇 달 못 내기도 하고 또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추가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 결과 연금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적어진 겁니다. 윤 씨는 58세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수령액을 보내온 걸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해요. 아니, 이 돈으로는 한 달 방세도 제대로 못 내겠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윤 씨가 당시 느꼈던 좌절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프리랜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이 균등하지 않고 늘 미래가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윤 씨는 요즘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을 더 채워 넣어야겠다 싶어서 추가 납입이나 기타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본인 인생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윤 씨도 막상 58세가 되니 나도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겠구나라고 느낀 거죠.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은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본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사례였어요. 60대 초반 자영업자 최 사장. 마지막으로 최 사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사장님은 60대 초반에 자영업으로 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버렸어요. 결국 몇 년 못 버티고 폐업하시면서 이제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으셨죠. 그런데 사업할 때는 건물 월세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여러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다 보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낼 엄두가 잘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꽤 길었는데 그때는 어차피 나중에 몇만 원 차이겠지. 지금 당장 내 살림이 급하니 사업에만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막상 가게 문을 닫고 60대 초반에 딱 맞닥뜨리니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더 이상 벌이가 없으니 병원비나 일상생활비마저 빠듯하게 느껴졌어요. 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그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연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좀 더 받지 않았을까. 내가 10년 후회할 걸 1년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더 젊었을 때 연금 문제를 신경 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저축이나 부동산 투자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어렵긴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중간에 좀 힘들더라도 여러 방안을 병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구나 싶습니다. 3. 은퇴 전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까? 사례 3가지를 들어봤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는 것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오랜 기간 납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은퇴 후에 생활해보면 그 어느 정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은퇴 시점을 너무 늦추지 말자. 너무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는 것도 위험해요. 아프거나 갑자기 가족에게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회사 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여력이 있다면 은퇴 1015년 전부터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걸 추천해요. 국민연금 납부는 가능한 한 꾸준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중간중간에 납입을 놓치면 나중에 훨씬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한두 달 못 내는 거야. 큰 문제 없겠지 하다가 그게 1년, 2년 쌓이면 커다란 차이가 나거든요. 더 늦기 전에 추후납, 부추납 제도나 크레딧 제도 같은 것도 알아보시는 걸 권장해요.
이 중 3중의 안전판 만들기.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이나 예적금,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큰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은퇴 후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주식이나 펀드도 리스크가 크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액부터 시작하면 도움이 될 수 있죠.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요즘엔 반은퇴라는 말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60세 이후에도 내 건강 상태나 관심사에 맞춰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아예 전업으로 빡세게 뛰기보단 시간제 일자리나 자문, 강의 등으로 작게나마 소득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은퇴를 완전한 무직 상태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계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길을 열어두면 훨씬 좋습니다. 4. 마무리 노후 준비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 60세 편의점 사장, 국민연금 기대에는 대퇴직 후 마주한 잔혹한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사연은 주변에도 많고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잖아요. 다들 나이 들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막상 받고 나서는 이게 뭐야?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큰 돈을 준비할 수 없더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거나 국민연금 납부를 성실히 하거나 혹은 여러 투자나 보험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또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다른 수입원을 찾고 필요하면 지자체나 정부가 마련한 복지 제도를 알아보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물론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변화도 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일자리도 탐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훅 다가오고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스럽기 마련이거든요. 김 사장님처럼 편의점도 접어야 하고 연금도 적고 건강도 나빠지는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미리 해두는 게 최선의 방책이죠. 여러분 모두 각자 상황에 맞는 노후 전략을 잘 세우셔서 은퇴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대했는데 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비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